자, 오늘 우리가 이제 4일차죠. 4일차는 초반에 조금 할만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들이 꽤 있었는데, 그렇죠? 일단은 마찬가지 그런 거 같이 해석을 해봅시다. 보시죠. 네, 계속하고 감정적 중단할 친구도 있겠죠. 자, 일단 첫 페이지 질문 있습니까? 3번. 3번. M은 바로 할게요. M은 M 로그 N의 2. 가. 2번이네. 아, 오케이. 네. 잠시만요. 3번 보겠습니다. 3번 보시면 삼각함수 문제죠. 삼각함수 문제고, 자, 상황을 체크해보면 얘가 이렇습니다. X축과 Y축. 그림을 좀 그려야 되겠죠? X축과 Y축이 있고요.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서 제일 위에 직선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버리면 얼마 되냐?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3콤마 마이너스 2 이쯤 그림이 이 점에서 색칠되어 있고요. 이렇게 생긴 이런 그림입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있는 상태인 거죠. 이렇게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직선 상놈은 3,0 3,0쯤 여기 3,0 빵 틀려있죠.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있는 상태고요. 여기 사이에 지금 이제 y는 사인 ax 플러스 b가 잡혀있다 이런 상태인 거죠. 문제 이렇게 보시면 일단 연소함수입니다. 연소함수라는 건 먼저 우리가 뭘 파악할 수 있냐면 여기 지금 진폭이 얼마? 1이죠. 그러면 기준선을 기준으로 한 칸씩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일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게 연소이면 이 점을 지나고 이 점을 지나야 될 거 아니야, 이 점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간격이 2기 때문에 얘가 1이니까 C가 마이너스 1인 게 먼저 잡히겠죠. 알겠죠? 그래서 아마 가운데 기준선이 Y는 마이너스 1일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Y는 마이너스 1. 됐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래프가 뭐 이럴 길이네요. 이 사인이니까 어쨌든 얘가 뭐 골대된 상황이니까 패스해놓고 이 사인이 분명히 이제 뭐 이렇게 대충 뭐 기준선 기준으로 이렇게 흔들리고 갈 텐데 이런 식으로 갈 텐데요. 이렇게 갈 텐데 몇 개인지 모르니까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 이게 끝점이 여기 끝점이니까 그렇죠? 여기를 이어주면 예를 들면 뭐 여기서 끊어가지고 그렇죠? 여기서 바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출렁이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죠? 몇 번 출렁인지 좀 애매한 거지. 알겠죠? 만약에 이제 여기서 끊어서 이 붙여버리면 여기서 이어져 가겠죠. 가다가 만약에 여기 후보가 여기서 끊어질 수도 있고 여기서 끊어질 수도 있고 좀 더 간다면은 여기서 끊을 수 있겠죠. 뭐 계속 있겠지. 알겠습니까? 뭐 여기는 뭐 굳이 그 필요 없겠네요. 여기 됐고 여기서 이어서 치면은 여기서 끊기냐 여기서 끊기냐 여기서 끊기냐 뭐 그런 게 필요하겠지. 얘가 그릴 수 있는 환경들이 여기가 있는데 힌트를 더 봐야죠. 네, 저 시계는 아무것도 안 나와있기 때문에 힌트를 봐야 되는데 힌트를 보시면 fx는 마이너스 2분의 1과 교점이 5개래요. 그러면 이제 fx는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있을 텐데 y는 마이너스 2분의 1과 교점이 5개이려면 하나, 둘 하고 여기 사이에는 3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봐. 여기서 이렇게 끊는 건 탈락. 교점이 1개일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왔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끊겨야 그어버리면 하나, 둘, 3개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그림을 따로 그려놓고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버리면 그걸 또 지우고 또 뭘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환경이 더러워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환경을 끌고 와서 여기서 이제 아마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림이 윤곽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어 붙어서 잠깐만요. 이걸 잘 그리기 위해서 잠깐만 이렇게 반주기 요게 반주기인 거야. 그쵸? 그러면 이게 이제 뭐 반주기 기준하면 3개가 필요한 거니까 3등분을 하면 여기 마이너스 1이 있고 그리고 필요할 거죠. 정확히 1이 있겠죠. 이렇게 이 반주기인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한번 올라와야 돼요. 반주기 그죠? 다시 이게 원점을 지나서 원점이 아니죠. 여기를 지나서 이렇게 반주기 다시 여기서 이렇게 지나는 반주기 그림이 이렇겠네요. 상황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태로 생긴 식이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먼저 파악이 되는 건 마이너스 1 상태인 거고 이게 A를 구할 수도 있고요. B는 환경상 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B는 무수히 많은 B가 존재하겠죠. 왜냐면 이게 이동하는 거니까 범위가 안 잡혀 있잖아. 근데 질문을 보시면 뭘 요구했냐면 fx는 마이너스 2분의 1 지금 얘가 말한 그
이 글에 대해서 뭘 요구했냐면요. 모든 시간의 합을 구하랬어. 그렇죠? 그럼 지금 봐봐. 그림 상태는 잡혔고요. 사실 A 값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A 값이 정답을 구할 때 필요할 것 같지는 않아서 알겠죠? 그냥 넘어가 보면 어떻게 나오냐 봐봐. 이런 거야. 얘는 뭐 주기를 따지면 1이니까 한 주기가 4겠네. 이 주기가. 주기 4 아닙니까? A는 구할 수 있겠죠. A는 뭐 2분의 8일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얘를 만족하는 실근의 합이니까 그럼 얘는 이렇게 구하면 돼요, 여러분. 자, 봐. 실근의 합은요,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요 좌표는 구하기가 쉬운 게 요 지점이 거기 위에 있는 직선이 마이너스 5잖아요. 그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2분을 내려왔으면 여기는요, 마이너스 2분을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얘가 더할 거면 마이너스 4.5 가볍게 더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 같은 경우는요, 기울기에 있는 직선 2분을 내려왔으면 2분을 갖겠지. 3과 2분의 1, 3.5 가볍게 적으시면 돼.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알파 1 뭐 x1이니까 x1 여기는 x2 얘들은 보이잖아. 가운데가 얘야. 마이너스 1 여기서 얘들이 합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는 x3만 구하면 되는데 x 잠깐만요. 여기죠 여기 헷갈린다. 잠깐만 x 여기야 여기죠. x만 구하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쌤 x3를 이렇게 하고 볼게요. 이것도 쌤이 일전에 설명되어 있는데 여러분 사인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했더니 이게 사인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사인의 그 2분의 파이만큼 그리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 기본형 그림을 체크해보면요. 봐봐. 사인 x, y는 사인 x에 대한 얘기 잠깐 해볼게요. y는 사인 x에 있어. 얘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여기 2분의 파이로 1이죠. 그죠? 그때 여기에서 여기 2분의 1을 그어버리면 2분의 1 좀 위에 있겠다. 상관없는데 2분의 1 그어버리면 여기가 얼마입니까? 6분의 8이죠. 그렇죠? 이 가운데를 잘라버린 이 비율은 항상 같다 그랬죠. 알겠죠? 요게 1대 3이야. 이랬어요? 1대 3이라고. 오케이? 즉 사인의 이 4분의 파이, 2분의 파이만큼의 즉 이 주기 4분의 1 주기만 잘랐을 때 거기에 반을 탁 잘라버리면요. 거기만 x좌표는요. 이 주기의 3분의 1배란 말이에요. 얘가 2분의 파이니까 얘가 6분의 파이라고. 이랬어요? 그럼 막 여기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나 간격이? 얘가 1이었잖아. 얘가 2였구나. 여기는 3이고.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이 4분의 1 주기 간격, 이 간격이 1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 위에 라인의 반을 딱 잘라버리면요. 얘가 3분의 1의 길이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2에다가 3분의 1 더한 x3는요. 2 더하기 3분의 1이 3분의 10일 겁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함수식에 너무 집중할 필요가 없는 거죠. A, B를 구하느라 너무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는 문제긴 하다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게 더 나아가면 코사인도 마찬가지죠. 코사인도 이렇게 반을 자르는 건요. 보통 비율관계 쓰는 편입니다. y는 코사인수가 이렇게 있으면 코사인 같은 경우는 여기가 2분의 파이면요. 반을 자르면 이번에 여기가 이제 3분의 8잖아. 쌤 간격을 너무 좀 낮게 놨잖아. 그렇죠? 그럼 얘 같은 경우 봐봐. 얘가 6분의 3. 6분의 2. 여기 2대 1이야, 이게 2대 1.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주기가 여기가 뭐 예를 들면 0인데 여기가 주기가 4, x는 4였어. 그러면 얘가 뭐 이제 2파x, 2분의 파x 뭐 이런 거였을 텐데 방금처럼 그죠? 아니구나. 식을 모르다 칩시다. ax 뭐 칩시다. 알겠죠? 이랬을 때 이 간격이 4라면 y는 2분의 1구나. 2분의 1 여기 1. 반을 잘라버리면 이게 4라면 이게 이제 3분의 2 간격이니까 알겠죠? 그러면은 4 곱하기 3분의 8일 겁니다. 이게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는요 사인과 코사인 그 비율을 잡아낼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꼭 이 함수식은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도가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그 반쪽의 그 비율 관계를 써주시면 x좌표는 쉽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종종 사용되는 패턴 알겠죠? 오케이? 네, 그렇게 보시면 된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몇 번? 이거 비율 아닌 거 할 수 있어요? 비율 아니면 b를 구해야죠. b가 이제 아마 무수히 많이 나올 텐데 그 중에 하나를 구해야죠. 그죠? 그래야지 특정될 거 아니야, 얘가. b가 왜 무수히 많이 나와요? 왜냐면 이게 이동을 하니까 만약에 봐봐. b가 만약에 뭐 3이라 칩시다. 그럼 주기가 4면 7로 이동은 될 것이고. 그죠? 무슨 말이 되겠어? 만약에 b가 3이었다면 답은 7도 될 것이고 뭐 주기가 4니까 11도 될 것이고 마이너스 1도 될 것이고.
B가 X 주기동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가 있어. 근데 만약에 쌤 원형의 그래프를 3만큼 이동한 예입니다라고 했다면 이 그래프를 7만큼 이동해 될 거고 11만큼 이동해 될 거고 마이너스로 이동해 될 거고 알죠? 그 중에 그냥 아무거나 잡아서 그 방정식으로 풀어도 답은 나오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제 얘가 구해지겠지 바로. 알겠습니까? 그것도 가능한 풀이긴 합니다. 알겠죠? 근데 여러분 비로 관계는 이용해봐라. 그 다음 우진아 몇 번? 1번. 1번. 뒤지는데 1번부터 뻔다니지. 야 1번은 fx는 그냥 이렇게 합시다. 가를 대입하시면 0 대입한 거랑 a 대입한 거 같다는 걸 통해서 우진아 이게 나오지 않겠니? 네. 그치? 오케이. 그럼 얘를 일단은 가만 가지고 해석 연습을 하면요. 이런 게 나왔으면 보통은 는 k라 잡고 fx를 이렇게 세우는 게 좋습니다. 가만 읽었다면 이런 게 나오겠죠. 네? 플러스 K는 왜죠? 봐봐. 이렇게만 있어.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대. 네. 그러면 그 식을 읽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난 이렇게 거야. 아니 근데 응. 나를 읽지 않은 상태야 지금 일단. 가만 읽었다면. 근데 가만 읽어도 음. K랑 K랑 직접 쓰면 안 돼요. K 빼고. 이렇게 쓴다고? 네. 그럼 틀린 거지. 왜요? 야 누가 이거 0이래. 가만 읽은 해석 연습하는 거야. 나에서 있는 그렇지. 근데 가만 읽은 거 먼저 얘기한 거야. 알겠죠? 됐어요. 알겠습니다. 여기라고 했으면 당연하죠. 이게 K가 열리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어차피 우리가 공부용이니까 선생님 일부러 가에서 끊어서 해석하는 연습하고 나까지 얹어진 해석 연습을 이렇게. 근데 쌤이 하는 접근이 맞아요. 그걸 여러분들 안 써도 되긴 하지만 그잖아. 무슨 말인지 되겠죠? 그냥 가를 나는 설명을 해야 되니까 난 자꾸 쓸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아침 다 쓰면서 풀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가를 읽자마자 는 K 점 식은 나오겠네? 하고 다음 보는 거야. 근데 F0이나 F1이나 F-가 0이 나와버렸어. 그럼 식이 나왔네 이렇게 하는 거지. 너네들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내가 쓰는 이 단계에 대해서 해석은 단계를 하면서 이제 그 다음 단계 넘어가는 게 필요한 거지. 알겠죠? 그런 겁니다. 넘어가세요. 그 다음 3페이지로 가시죠. 4번이요? 오케이 4번 가고 4번은 계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계산 문제인데 이거는 이게 제일 편해요. 그냥 대입. 알겠죠? 그게 제일 편합니다. 알겠죠? 사실은 여러분 여기에 이런 게 숨어있긴 해요. 이 F1 플러스 X 더하기 G1 마이너스 X는 6이다 라는 게 이게 오늘 직문제에서도 이런 점대칭 모양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이런 겁니다. 지금 F1 플러스 X 더하기 G1 마이너스 X는 6이다. 요것도 한번 해석 연습을 시켜드리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혹시 여러분? 요걸 이제 해석하면은 이런 뜻입니다. 쌤이 이거 fx로는 더 많이 됐죠. 이거는 평가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f a 플러스 x는 플러스 f b 마이너스 x가 c다 라는 거. 요거는 내 점유력이 있는데 점대칭 점 어떤 점? 2분의 a 플러스 b 콤마 2분의 c 대칭 이런 뜻이거든. 알겠죠? 오케이? 이거 점대칭 의미입니다. x좌표 대입하면 가운데 2분의 a 플러스 b가 있고 y좌표하고 항상 c가 나오려면 2분의 c 대신해야 돼. 알겠습니까? y좌표 가운데 나누기 2한 2분의 c x좌표 합의 가운데는 2분의 a 플러스 b 이거 점대칭 모양이죠. 알겠죠? 이 모양과 유사한 수익 여기도 f만의 주인데 i는 뭐냐면 이렇게 약간 인지하면 편해. 얘 y는 fx와 이건 이 문제에 큰 도움은 안 됩니다. 도움이 되게 풀 수도 있지만 필요성은 없습니다. 알겠죠? 그냥 모양이 보이니까 얘기 줄 뿐인 건데 y는 fx와 y는 gx가 무슨 관계에 있다? 네, 대칭 관계. 6만큼 차이 나는 거예요? 점 1,3대칭이다. 이런 관계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fx와 gx는 1,3 대칭함수야 이게. 알겠죠? 그거는 이용해도 좋지만 뭐 굳이 필요는 없는 문제긴 하고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이니까 눈은 자꾸 우리가 이 넓혀놔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요것도 이제 의미는 아시겠죠? 그죠? 얘들의 합이 이제 가운데 항상 1이 있는 상태고 그렇게 점을 비교해 본다면 y 값의 가운데 항상 3이 있는 상태니까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1,3의 대칭관계 있을 거야 두 함수가. 이해됐습니까? 저편에서 끌고 오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얘기하는 김에 이거 풀 건데 얘기하는 김에 여러분 여기 그 미리 얘기는 변할게요. 16번 16번 이번에 제가 점대칭을 많이 건드려서 16번 보시면요 gx가 나중에 여기 적어볼게요. gx가 위에 fx 밑에는 마이너스 f 2 마이너스 x 더하기 4야.
이것도 그냥 해석하면 잡아낼 수도 있겠으나 사실은 이런 눈을 갖는 걸 뭐 아주 초반전에 갖춰야죠. 알겠죠? 요 위의 함수와 밑의 함수가 무슨 관계인 것 같아? 위의 함수와 밑의 함수가 어떤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봐봐. 이게 이렇게 만드는 거야. fx를 우리가 이게 좀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헷갈리는 건데 fx가 f2-x에서 같다 이렇게 나왔어. 알겠죠? 그럼 얘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거는 y는 fx가 무슨 대칭? 유대칭. x는 1대칭. 이해했습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fx는 함수 자체가 x는 1에 대칭되어 있는 함수다라는 표현이고요. 알겠죠? 여기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한 단계 더 가면 봐봐. y는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내 얘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 거야. y는 f2-x를 그려봤어. 이렇게 한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랑 얘가 같다라는 건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고 fx가 x는 1의 대칭 함수야 라는 얘기하는 건데 알겠죠? 어떤 fx가 있는데 내가 야 이 함수를 그려봤어 이러는 거야. 이게 무슨 짓을 한 거냐면은 x는 1에 대칭시킨 거예요. 이랬습니까? y는 fx를 x는 1에 대칭을 다 시켜버리면 식이 이렇게 돼요. 오케이? 자 왜인지를 설명해 드리면 뭐 이런 겁니다. 점이 x, y라는 점이 있잖아. 그죠? 내가 지금 뭘 주장하는 거야? 이 점을 x는 1에 대칭을 시키면 점이 어떻게 되겠어? 라는 거야. 그럼 y 좌표는 바뀌지 않아요. 그죠? x 위치가 바뀔 건데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 잠깐 네모나 가정하면요. 얘 둘의 합이 2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가운데 1이 있으니까. 이랬어요? 이 점을 내가 1로 보내겠다라는 거잖아 지금. 그치? 그러면 이 x를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여기 들어갈 좌표는 네모가 되는 건데 둘의 합이 네모 더하기 x가 결국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네모 안에 2-x가 들어가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x, y로 있던 상태에서 내가 x 자리에 x 대신에 2-x를 대입을 해버리면 x는 이래 대칭을 시킨 효과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걸 이제 결론만 얘기해드리면 봐봐. 야 어떤 y는 fx가 있어. 이 함수가 뭐 어떻게 생겨있겠죠? 그때 야 이 함수 그려봐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fx가 만약 3차라면 이렇게 다 칩시다. 어딘가 x는 1이 있겠지? 이게 y는 fx였다면 f2-x는 어떻게 생겼다고? 뭐 이렇게 생긴 함수였겠죠. 여기에 대칭시킨 함수라는 거야. 이 노란색의 함수식이 y는 f2-x라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런 표현을 랩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봐봐. 얘와 얘가 같은 건 여러분 이거 알고 있잖아. x 1대칭이라고. 그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 봐봐. 얘를 x는 1에 대칭시켰더니 함수가 똑같대. 그러면 그 함수가 x는 1에 대칭되어 있는 함수라는 소리지. 이해됐습니까? 네. 이런 의미의 다른 접근 방식인 거죠.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y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y축도. 무슨 말이냐 봐봐. 이번에는 어디 갔어? 얘네 둘이가 지금 자, 이거 지금 이거 지금 합시다. 그럼 두 번째 이야기는 y는 fx가 있어요. 오케이? 내가 얘를 이번에는 이렇게 쉽게 먼저 하나 얘기할게요. fx 더하기 이거랑 똑같이 비교해볼게. fx 더하기 f-x가 4래.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일까? 항상 얘는 만족한대. fx가. 무슨 말일 것 같아? 야 이건 똑같은 말인데? 뭔 소리야 이거? 0,1이겠지. 그죠? 정대칭이다. 잠깐만요. 이 얘기로 하면 안 됩니다. y도 헷갈려. 잠시만요. 이거는 표현이 없네요. 그냥 바로 갈게요. y는 fx라는 함수를 이 함수를 알겠죠? 이 함수를 4지. y는 2에 대칭시킨 함수를 식을 세워볼게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봐봐. y는 fx에 또 이것도 헷갈리게 점으로 할게요. 어떤 점이 있어요. 이렇게 이 x, y는 점이 있어요. 알겠죠?
이번에 y는 이게 대칭을 시킨 거야. 오케이? 그럼 아까 똑같은 방식이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x, 네모가 된다고 이렇게. 그지? x는 안 바뀔 거 아니야. 이 네모가 식이 뭐가 됐어? 아까 똑같은 식이겠죠. 2-y 되는 거 아니야. 이랬어요? 오케이? 그럼 봐. 여기 있는 y 자리에 2-y를 집어넣어 버리면 이게 그 y는 2대칭이 되는 건데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얘를 넘기면 y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fx 더하기 2가 돼요. 요 식이 되겠습니까? 오케이? 증량은 헷갈리지만 결과를 보는 건 쉬워요. 잘 봐. 이 함수를 여기 대칭하면 이렇게 돼요. 왜? 봐봐. 이 두 함수를 더하면 항상 얼마야? 4가 돼야 되는구나. 미안합니다. 4가 돼야 되겠죠? 그죠? 다시 가져도 되겠지? x, y 됐으면 아까처럼 이제 그죠? 아까처럼 그 둘의 합이 4가 되는 거니까 4-y까지 그렇죠? 그걸 적용하면 식을 바로 쓰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봐. 이렇게는 이해하기 쉬워. 왜냐면 야, 이 함수를 y는 이 대칭하잖아? 함수식 이렇게 돼요. 왜 그렇게 해서 같은 x를 대입했을 때 둘을 더한 게 항상 4잖아. 가운데 2가 있다는 소리야. 이해되겠습니까? 요말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패턴으로 보면 이런 식이 나는 거야. 봐봐. 함수에 마이너스를 곱하고 4를 더하면 가운데 y는 2를 만든 세팅이 되는 건데. 그죠? x자리에 2-x를 집어넣어버리면 가운데 1을 잡는 세팅이 돼버리는 건데.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봐봐요. 그걸 같이 적용한 거야 지금. 그러면 함수로 오면 물론 여기 x로 안 보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만약 x였다면 가운데 y는 2가 있다는 거고. 그죠? x좌표의 가운데는요 1을 잡아놨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 무슨 짓을 한 거냐면요 얘를 1,3 대칭한 거야. 1,2 대칭한 거예요. 이게 이 함수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한번 담아보면 좋다. 뭐 아직 초반전이니까 알겠죠? 이거는 이제 만약에 이렇게 안 볼 거면 여러분들이 이 함수를 직접 움직여야 돼요. 그 무슨 말이냐면 봐봐. fx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얘가 어떻게 만들어졌겠어? y는 fx가 있는데 이 자식이 y는 잠깐만 얘를 만들려면 원점 대칭 먼저 할까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해서 원점 대칭 한 다음에 이거를 x축으로 이만큼 그다음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2죠. y축으로 4만큼 이동하면 이 저식 나와. y는 마이너스 f 2 마이너스 x 더하기 4가 나오긴 합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봐봐. 함수가 있는데 원점 대칭한 다음에 2,4로 움직이면 그 두 함수를 비교하면 6,1 대칭됩니다. 그걸 밝혀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게 안 보이면.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동을 잡아낼 수 있으니까. 이해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단계별로 잡아가면 이 문제를 손대고 접근해 볼 수 있겠죠. 당연히 알겠죠. 있는데 지금 초반전이기도 하고 이런 거를 좀 갖춰주면 문제가 잘 보이니까. 이런 해석 문제는 더군다나. 얘는 어차피 연산 문제니까 안 보여도 그만이야. 근데 이런 해석 문제는 보이면 그래프가 금방 유추가 되니까.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 의미입니다. 요즘 어려운 표현이죠. 기본적으로 폼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필수적으로 아셔야 되고요. 알겠습니까? 이거 몇 번 적어드렸죠? 이건 아셔야 되는 건데 이건 뭐냐면 같은 함수에 대입을 한 거기도 하고요. 알겠죠? 이 의미를 파악하면 좋습니다. 얘들을 더한 게 항상 a 플러스 b니까 가운데 2분의 1 플러스 b가 있을 것이고 함수들을 더한 게 항상 c니까 가운데 2분의 c가 있을 거니까 정대칭이야 라는 건데 알겠죠? 이런 유사한 형태 이런 표현들이 다 대칭을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변형해 보면 좀 더 잘 보이긴 하고 쌤이야 그 구성 원리를 설명해야 되는 게 적고 있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오케이 이걸 더했을 때 날라가고 4가 있으면 가운데 2가 있는데 얘도 대칭성을 넣은 거기 때문에 1,2 대칭을 하면 얘가 튀어나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당황하는 연습을 합시다. 자 얘는 이게 보이지만 굳이 뭐 이렇게 푸는 것보다 얘가 말하는 대로 그냥 끌고 가는 게 낫습니다. 지금 4번 문제 푸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해볼게요. 집어넣어버리면 식을 그냥 대입할게요. 2에 1 플러스 x 더하기 g는요 g에다가 1 마이너스 x를 집어넣겠습니다. 집어넣어버리시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에 헷갈리는 넣을게요.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6. 얘가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라는 게 한글식이야 이 소리야. 알겠죠?
정리하면 봐봐 2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a 마이너스 1 더하기 b는 6이라는 소리. 여러분 항등식은요 x가 없는 식이라는 소리야. 그러면 x가 있는 이 자식이 사라져야 돼요. 얘가 사라지려면 a가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겠죠. a가 2가 되면 사라지죠 이게. b는 얼마야? 6이네. a는 2, b는 6이 되겠죠? 연산 문제를 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어떤 의미를 투영할 필요까지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가시죠. 다음 질문 7번 보겠습니다. 7번이죠. 우리 교재 한 번쯤 연습해 본 적이 있는 최대값 존재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보시죠. 자, 수열 A는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하고 생각할 때 뭐 가는요 A는요 주기가 5개짜리 수열이다. 그냥 5개마다 반복. 그때 나에서 캐치해야 돼. 이것도 예전에 우리 또 교재 유사 경험이 한 번쯤 있으니까 SN이 저번에 푸는 거 같기도 한데 최대가 존재. 이게 무슨 말이냐면 5개씩 반복이 되는데 최대가 존재한다라면요 S5 빵 건드려요. 왜냐면 5개마다 0을 만들어줘야 돼. 왜 그러니 만약에 봐봐 예를 들어서 1, 2,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5개 반복 칩시다. 5개니까 오케이. 이게 반복이라면 5개씩 세팅이 합이 1이잖아. 그죠? 5개 더하기 1이야. 이 예시를 든 거야. 예를 들어서 알겠죠? 이렇게 만약에 5개를 막 뭐가 나왔겠죠. 나왔는데 걔 합이 만약에 1이 나왔어. 그러면 그 다음 5개도요. 1이겠죠. 5개도 1이겠죠. 1이겠죠. 계속 커집니다. 최대는 존재하지 않겠죠. 만약에 선생님 마이너스일 수 있지 않습니까? 야 마이너스 1. 그럼 작아질 거 아니야. 최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주기성이 반복된 상태에서 최대나 최소가 존재하려면 알겠죠? 특정 값이 딱 나와버리면 걔는 최대 최소 존재할 수 없어. 알겠죠? 그러면은 이게 0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4가 되면 0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최대가 존재할 수 있죠. 최대가 뭐겠어? S3이겠지. 뭐 이게 예시라면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더하면 6일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이게 최대인 거지. 왜? 1을 더하면 좀 작아질 것이고 빵 될 것이고 다시 1, 2, 3 쌓아가는 거잖아. 알겠죠?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아마 쌤은 그리고 여러분들도 우리도 예전에 이런 유사 경험이 한 번 있기 때문에 쌤 바로 던진 거긴 한데 만약에 쌤 저는 그렇게 바로 캐치 못했습니다 라고 한다고 이게 안 나오면 안 되죠. 왜냐면 기억에서 이미 힌트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캐치를 하지 못한 친구 입장에서도 기억을 보는 순간 5가지 합이 0이라고 해보면 되잖아. 0이 안 되는 경우는. 그러면 지금 나처럼 밝혀질 거 아니야. 그렇게 알게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지. 알겠죠? 이거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은 아니야. 충분히 밝힐 수 있는 얘기죠. 왜? 기억이 힌트니까.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S5는 0이 맞다라는 거야. 쌤은 지금 설명을 바로 했지만 여러분들은 기억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죠. 왜? 예시는 한번 해보면 되잖아. 본인이 밝힐 수 있어. 그럼 알겠죠? 그렇게 밝혀내야 되고요. 그 다음 다에서는요. 2번째와 5번째는 0이다. 요건 뭐 쌤이 그냥 썼습니다. 5번째 쓰시면 안 헷갈립니다. 마이너스 H로 써야지 이렇게. 어차피 반복이니까. 알겠죠? 그러고 S7이 5다라는 것과 시그마 n이 1부터 5까지 SN이 17이라는 건 좋습니다. 좀 두들겨 보죠. 이 S7이 5라는 건 여러분 5개 합이 0인 주기성이 5개잖아. 그러면 앞에서 5개를 끊었나 뒤에 5개를 끊었나 어차피 결과가 같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딱 봤을 때 요거를 해석하는 경우는 이게 A1부터 A2를 지나서 A7까지 합이 5라는 거니까 뒤에 5개 빼는 게 낫죠. 0일 거라는 거예요. 알겠죠? 주기는 어차피 반복이기 때문에 앞에 있을 때나 뒤에 있을 때 똑같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A1 더하기 A2가 5라는 걸 준 거야. 잡으시고.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도 해석을 해야죠. 뭔가를 뽑아내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보면 일단 S1 더하기 S2 더하기 S3 더하기 S4인데 S5는 0이니까. 알겠죠? 17이겠죠. 그죠? 자, 얘를 또 잡아가기 위해서는요, 요건 뭐 쓰면 되는데, 일단은, 얘는 뭐 A1이고, 얘는 5네요?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얘는 이제 A1 더하기 A2 더하기 A3고요. 얘는요, 이걸 이렇게 써놨습니다. 얘도, 얘부터 이렇게 써놨나? 얘를 봐봐. 어차피 우리가 지금, 얘를 알고 있으니까, 그죠?
이 기억이 힘든 거야. A1부터 A5까지 합이 0인 걸 알고 있으니까 얘를 좀 표현을 달리 가려면 이게 얘가 지금 제가 쓸게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인데 이거를 우리가 마이너스 A5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왜? 안 썼구나.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가 여긴 걸 써먹어야 돼. 이만큼은 마이너스 A2, A5. 그죠? 얘 같은 경우는요. A4, A5로 넘겨볼 수도 있죠. 그죠? 마이너스 A4, 마이너스 A5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까? 얘를 보고 쓴다면 뭐 마이너스 A4, 마이너스 A5 뭐 이런 가능하겠지. 되겠습니까? 지금 뭐가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막 두들기고 있는 중이긴 한데 방향을 좀 잡아가면요. 얘는 아무래도 마이너스 A5가 A2니까 이건 A2로 바꾸는 게 낫겠네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 얘는 쓰지 않겠습니다. 네. 어차피 이게 살아있어서 의미 없어. A4가 있으면 불편할 것 같아요. 알겠죠? 나머지 그냥 진행. 정리할게요. A1이 하나 살아있고 5가 있고요. 얘는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얘는 알고 봤더니 A2였어. 그쵸?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A1 더하기 A2가 5인 게 있으니 이렇게 합이 5, 이렇게 합이 5. 그죠? 아 그러네. 5, 5, 5. 15 더하기 A3가 17이라는 소리니까 A3가 2인이 나왔네. 되겠습니까? 열심히 두들겼더니 뭔가 밝혀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결론 정리. A에는 결론 보니까 A1은 모르겠고 A2가 있고 A3가 2야. 밑에 쓰자. 2. A4도 모르겠고 A5는 마이너스 A2야. 반복. 뭐 되겠니? 그죠? 거기에 추가적 힌트 A1 더하기 A2 얘들이 합이 5야. A1 더하기 A2가 5야. 요거 땡겨놓고. 그 다음에 적용했고 적용했고 그죠? S5도 여기 이거 챙겨놓고 뭐 이 정도 아는 단계네요. 알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들어가 봐야 되겠지. 자 들어가 보면 기억은 얘는 밝혀냈고요. 이제 디귿만 잘 처리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귿 보시죠. 디귿은 시그마 n이 3부터 8까지 an 더하기 시그마 n은 3부터 8까지 sn입니다. 자, 볼게요. SM입니다. 잠깐만요. 얘가 5개마다 0이잖아. 1부터 5까지 있으니까, 그렇죠? 3부터 8까지. 자, 여러분 보세요. 얘부터 볼게요. 얘부터. 얘는 쉬울 것 같은데. 이거 A3부터 A4, A5 쭉 가서 A8까지란 말이지. 5개 합이 0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8부터 4까지 5개 아닌가? 그죠? 0인데? 이게 2. A3 2였잖아. 2. 근데 5개 합이 0이라는 게 범위 안 적어보면 아무거나 5개 찍어도 되고. 그쵸? 왜냐면 주기성이니까. 어째요? A2, A3, A4, 쌤 이렇게 5개 됩니까? 되죠. 주기성이고. 왜? 얘가 A1이거든. 도는 거야, 이거 어차피. 주의가 오니까 안 하는 거지. 그잖아. 이렇게 5개 합이 결국 얘가 A1과 같으니까. A1부터 A5까지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빠르게 잘라도 되고. 그렇죠. 뭐 12분 짜도 13분 짜도 이게 붙잖아 이렇게 돌잖아 이렇게. 이것 또한 경험치가 될 수 있죠. 알겠죠? 여러분 이게 확장시켜주면요. 내가 윤성한테 질문을 적분할 때 받아본 적이 있어서 적분해 보면 또 주기성 함수 많이 나와. 넓이 구하는 문제가. 그죠? 그러면 만약에 주기성 함수 주기가 만약에 3개 나왔는데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fx dx가 예를 들어서 2였던 거야. 근데 막 풀다 보니까 인테그랄 뭐 11부터 14까지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뭐 정리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왜? 세 칸이 넓이가 있는데 주기가 3이면 2야 2. 쌤 이거는 3의 배수가 아닌데요 라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알겠죠? 어디지 않아도 어차피 뒤에 남는 부분이 앞으로 넘어가서 같은 주기의 상황이 됩니다. 아시겠죠? 넓이도 마찬가지고 수열도 마찬가지고 알겠죠? 주기성의 성질을 그냥 이해하는 과정인 거죠. 그렇습니까?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수열도 마찬가지고 또 얘는 털었어. 그 다음에 방금 윤서의 질문에 의해서 이런 것도 됩니다. 봐봐 이런 것도 이런 게 뭐냐면 S1이랑 S6이 어떨까요? 같겠죠. 왜? 5개씩 넣는 건 상관이 없을 거 아니야. 알겠죠? 왜? 5개 합이 0이니까. 아시겠죠? 그걸 이용하면 이제 얘도 두들기기 뭐 어렵지 않은 거지.
알겠죠? 자, 얘 가볼게. 얘가 S3 더하기 S4 더하기 S5 더하기 더 S6 더하기 S7 더하기 S8인데 방금 얘기했지만 얘는 S3이야. 그죠? 얘는 S2입니다. 얘는 S1인 거죠. 그죠? 그치? 5개씩으로 빼고 더하고 하면 가능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야 이게 나와 있거든 지금 S1부터 2, 3, 4, 5 요까지는 17이겠네. 그죠? 뒤에 있는 이 자식은 17 더하기 S3이 한 개 남아있긴 합니다. S3이 이건 구해야지. 그죠? 다행히 구할 수 있는 구조는 5랑 2잖아. 7이겠네. 이해됐습니까? 얘는 7이겠네. 24가 이해됐습니까? 네, 이 주기성이 가지고 있는 구조를 잘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알겠죠? 주어지시고 잘 운용해서 잡아내는 그런 문제였다. 보시겠다. 자, 좀 헷갈려? 헷갈려? 봐봐. 요거 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5개가 0이니까 어디를 짜든 간에 그러면은 S6이랑 S1 같을 거 아니야. 그렇지? S7과 S2 같을 거고 S8과 S3 같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여기까지 끊어버리면 S1부터 S5까지 하는 거야. 나와 있었어 17은. 써먹고 S3는 구할 수 있어요. 나와 있는 정보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A1, A2의 합이 5고 여기서 이겼기 때문에 구해서 마무리. 이해됐습니까? 네, 여기 있는 정보들을 얼마나 잘 써먹냐의 측면인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넘어가 보시죠. 한 개 넣어봅시다. 그 다음 여기 4페이지에 8번 가시죠. 8번. 여러분 혹시 6번이 좀 어려웠던 친구들은요. 이거는 SN을 2차씩 잡아서 풀어도 금방 풀리긴 합니다. 알겠죠? 그거는 뭐 근데 AD로 조져도 또 풀리고 알겠죠? 잘 연습해 보시고 8번 보시죠. 8번 가고 8번까지 풀보시죠. 반 딱 풀으시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이쪽은 항상 얘기하지만 복습이 중요한 파트입니다. 알겠죠? 쌤이 개별로 상담할 때 그런 얘기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뭐냐면 이게 한 유형 볼 때 특히나 뭐 자기 기준 되게 빡센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 단계가 이렇게 돼요. 첫 번째 손을 못 대겠어. 문제마다 있겠죠. 손 댈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손을 못 대는 입장에서 어떤 특정 문제 유형이 있어요. 이런 수능 유형이라고 부르죠. 수능 유형 최소 중킬이나 킬러 수준의 문제를 풀 때 손을 못 대 문제를 잘 읽고 고민해봐야 돼. 손을 못 대서 수업을 잘 들어야 돼. 그리고 복습을 꼭 해야 돼. 물론 수업이 이해가 됐다는 가정하에 수업이 이해가 안 되면 질문 막 해야죠.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들 수준에 이해가 안 되는 그 이야기들은 사실 없기 때문에 그렇죠? 수업을 중간 놓치거나 딴짓하거나 뭐 아니면 그냥 듣다가 말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아닌 경우 없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해서 복습을 꼭 해서 공부를 해야 그 다음 어떻게 되냐 손을 대는 단계로 올라갑니다. 1단계, 이 0단계 알겠죠? 손을 대긴 돼. 근데 봐봐 손을 댔어. 나만의 스토리가 있어. 수업을 들었어. 근데 선생님 나랑 다르게 가. 요게 1단계야. 이게 성장하는 단계야 여러분. 그 단계를 무시하면 안 돼. 항상 다 지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1단계가 손을 대는데 선생님과 스토리는 달라. 그래 봤더니 내 스토리도 좋을 때도 있고요. 아닐 때도 있고요. 그건 나한테 추가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내가 평가를 해주지. 알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이 레벨 1단계, 2단계 어떻게 되냐. 손을 대는데 답은 못 구해. 근데 쌤이랑 비슷해. 거의 비슷하게 잘 가고 있어. 근데 난 답을 못 구했어. 왜 풀이냐가 딸리는 거죠. 이 0단계, 1단계, 2단계가 레벨이 달라요. 생각보다 실력차가 꽤 많이 다른 겁니다. 근데 점수가 똑같아요. 다 틀렸잖아 어쨌든. 그잖아. 그걸 알아야 돼. 이 구조를. 그런 다음에 이까지 와야 그럼 얘는 이런 애들 내가 꽉 찬이라 표현하는 거야. 얘가 물인 거고 얘가 물인 거고 얘가 딱인 거죠. 선생님이 물 딱 꽉 찬 표현해 주잖아. 그치? 네. 그 단계인 거야. 이걸 안 거칠 수가 없어. 유형마다 다르겠지만 알겠죠? 아예 모르는 문제를 기준한다면 2단계 거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비비고 있는 거야. 쌤 저는 언제 팍 상승을 합니까? 나도 몰라 이씨. 열심히 공부해야 돼. 자기 풀이 분석하고 디테일 잡고 디테일 한 방에 팍 올라가면 바로 레벨업 신분 상승되는 거야. 그런 공부가 수능 공부 과정이에요. 알겠죠? 이게 하나의 유형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아시고 공부를 꾸준히 이어가야 돼요. 내가 지금 이게 모든 유형이 이렇지 않을 거 아니야. 어떤 거는 2단계, 어떤 건 2단계, 어떤 건 2단계일 거란 말이야. 그것들을 계속 생각해가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줘야 돼요. 이쪽을 상승시킨 공부는요. 문제 많이 푸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각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시간 투자해야 돼. 알겠죠? 퀄리티 좋은 문제, 이해가 됐던 문제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을 확실히 해줘야 돼요. 알겠죠? 그렇겠고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16문제가 만약에 특정 친구 입장에서
다 복습하는 부담이 된다면 자기가 뭔가 좀 약한 부분 혹은 이해가 잘 된 부분 위주로 복습을 확실하게 하는 거. 나머지 복습도 털어내더라도 알겠죠? 그런 식의 본인의 전략들이 필요한 거지. 알겠죠? 가볼게요. 자, 8번입니다. F형이 1이고요. 또 머리가 막 굴러가야 돼. 이런 것들은 머리가 굴러야 돼. 0콤마에 상수함을 준 거야? 아니면 0콤마에 지나는 게 중요한 거야? 뭐 이런 생각 하겠지. 그런 상태에서 최고치 함수에서 있는 3차 함수. 뭐 이 정도면은 식을 쓰는 게 낫지 않나? ax 플러스 bx 더하기 1 정도 쓰시죠. 힌트 2개만 잘 잡으면 되거든. 그죠? 문제 읽어보시죠. 그때 y는 fx 위의 점 t, ft에서 OP의 수직 이동선이 자 뭐 x축과 만나는 점 잠깐만 있어. 지금 x축이 있어. 점이 있어. t, ft 있겠지? fx 위의 점이야. 알겠죠? 아니면 뭐 여러분들 상황하면 아마 함수 하나 그리지 않았을까요? 대충? 뭐 해봐야 될 거 아니야? x축이 어디 있겠지? 이런 거 할 때는 보기 편하게 해 그냥. 그래야 잘 보이니까. 그 다음에 점이 뭐 아무 데 잡아. 여기 잡았어? t, ft 있어. 원점 아무 데 잡으면 돼. 나중에 디테일 잡으면 되죠. 알겠죠? 0,1이니까 여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양수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얘가 말한 대로 OP 있어. 여기를 주었어. 그런 다음에 T, F가 있죠. 그 다음에 얘의 OP에 수직 이등분선이 여기서 쌤도 이거 풀 거 아니야. 풀면서 내가 갈등하는 포인트가 여기가. OT까지 잡는 건 아무 의미도 아닌데 여기서 수직 이등분선 요 점을 Q를 봤을 때 내가 살짝 고민했어. 아 이거 잠깐만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Q의 좌표를 구할까? 고민 살짝 필요하면 할 거야. 일단 그 다음을 읽었습니다. 오케이? 그게 꼭 필요한지가 가늠이 안 돼서 내 입장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많이 안 보여. 구했겠지? 구한 거 어렵지 않잖아. 기울기 잡아서 수직 기울기 잡으면 되고 지나는 점 중점 직선의 방정식 세워서 X점을 잡으면 됩니다. 쌤 말은 이해되겠죠? 그죠? 이까지 읽었을 때 이 직선 A를 잡는 건 일도 아니야. 다만 식이 너무 더러워질 때 나도 고민했어. 그래서 좀 읽었습니다. 뭐 정 안 보이면 치를 구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읽은 거죠. 그 다음에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봐봐. OP의 수직 X축과 만나는 점을 Q로 하자. 직선 PQ가 이 직선이 그죠? X축의 수직이 돼요. 이 PQ가 X축과 수직 잠깐만 그림이 좀 이상하네? 다시 그려야지. 자, 저 PQ가 X축의 수직이 되는 게 한 개 존재하네. 양수 T가. 그래서 다시 그렸어. 나는 처음에도 그림을 안 그렸는데 다시 그렸어. 잠깐만 있어. 아 얘를 이어서 수직 이등분선이 이렇게 수직을 내려온대. 이랬어요? 그러면 상황이 이럴 텐데 잠깐만. 원점이 있으면 여기서 수직을 내려오는데 여기가 P란 소리야. 그쵸? 그러면 원점이 있으면은 아마도 잠깐만 원점이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이어서 얘가 P 수직 이등분선 이렇게 있단 소리거든. 이랬어요? 오케이? 그 말인즉슨 여기가 Y축이 있을 거고 X축이 있을 건데 얘가 얘기하기를 봐봐. OP에서 수직 이등분선이 이렇게 수직이라는 건 얘가 무슨 삼각형이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돼야 돼. 이 말을 하는 거야. 이랬어요? 얘가 Q죠. 오. 이랬습니까? 이런 세팅이 되는 T가 딱 한 개 있대요. 그죠? 그러면 T, FT가 이 직선이 뭐야? YX 위에 있으면 돼요. 왜? 0,P가 여기 있지. 생각해봐. 이렇게 내리면 이거 수직 이등분선 직각의 삼각형이야. 내려서 이 Q가 이 수직 이등분선 만날 수밖에 없죠. 이해됐습니까? 도형으로 잡으라고 했던 문제가 또 뭐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가 말하는 거 그려보면은 선생님 P에서 수직 내린 게 Q가 되는데 이게 얘의 수직 이등분선요? 그럼 P가 YX 위에 있으면 다 가능해요. 결국 YX를 정하는 거야. 그렇죠. YX 위의 점 P가 오직 한 개다. T가 양수일 때. 한 개 있어야 돼. 존재. 이 말이에요. 상황이 됩니까? 그러면 이제 그래프 추론이 가능하겠죠. 얘가 말하는 건 이런 상태네요. YX가 있을 건데. 그죠? 여기에다가 어떻게 생겨야 돼? 양수 T니까 여기는 교점 생겼죠. 0,1로 지납니다. 아마도 그림이 뭐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 그림 이상하다. 에이씨, 인자고 이상하다. 그냥 그럴게요. 이렇게 해서 YFX가 1이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희가 1이었겠지. 이런 그림이라 판단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yx와 교점이 한 개만 있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p가 존재하면 봐봐. OP의 수직 이등소 그어버리면요. 여기가 q가 됩니다. 직각이 되면 수직 이등소 지나겠죠. 알겠습니까? 이런 상태의 그림이 되는 t가 한 개다. 그때 OP의 길이가 얼마예요? 루트 2예요. 그죠? 다 준 거죠. 이거 루트 2면 1대 1대 루트 2일 거니까 p가 1,1이 되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식이 나왔네요. fx는 yx와 1,1을 접합니다. 그죠? fx 식을 세우면요. fx는 최고식에서 1이에요. 여기 만나는 교점을 x는 뭐 p라 하죠. x-p를 지나고 x-의 제곱 더하기 x다라고 이렇게 알겠습니까? 네, 내가 쓰지 않은 f0이 1이다라는 적용하시면 p도 잡아낼 수 있겠죠. 그런 문제였다.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수고하셨습니다. 9번 다시 9번도 많이 걸렸을 것 같은데요. 바로 가겠습니다. 자, 이차함수 fx가 gx는 이제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0단계냐 1단계냐 2단계에 따라서 풀이 단계를 잘 이해하시고 자기 풀이 비교 분석 하시고 부정 한번 채우시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이런 작업을 수능 때까지 열심히 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서 계속 조금씩 변할 겁니다. 여러분 실력들이. 잘 복습하고 공부하세요. 자, gx가 2차 함수인데 fx입니다. fx로 잡고 fx 양수일 때. 그리고 인테그랄 0부터 x가 2ft dt. fx가 음수일 때.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을 만족한다 라고 이제 머리가 막 돌고 있겠죠. fx가 0 되는 게 과연 몇 개인 거야?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없는지, 뭐 없으면 말이 안 되겠죠. 뭐 최소한 한 개나 두 개는 있을 텐데 한 개도 말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렇죠? 한 개가 되면 되게 의미가 없잖아. 그렇죠? 0 되는 게 두 개가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0 되는 게 두 개는 있겠죠. gx가요? fx가 2차니까. 근데 2차 그냥 무조건 그게 지금 상황이라면 그죠? 붙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아,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런 환경이라면 당연히 뭐 두 개가 있어야 말이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 상황이 보이십니다. 자, 그때 가에서 이제 스타트를 던집니다. gx는 x가 1에서만 불연속이다. 가를 보고 제일 먼저 느껴지는 건 뭡니까? 이렇게 분리된 함수에서 gx는 x가 1에서 불연속이래. 불연속. 아, 뭐가 제일 먼저 보이겠어? f1이 0이라는 얘기죠. 이게 지금 이 문제 해석의 시작인 거야. 시작을 탁 던져준 거죠. 왜냐면 봐봐, 야, 얘 연속 함수야. 미분 가능 함수죠. 얘 미분 가능 함수야. fx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분리가 됐는데 x가 1일 때 불연속이 나왔대. 그러면은 x가 1일 때 분리가 됐단 소리야. f1이 0이라는 거죠. 이걸로 출발해야 되지, 이 문제를.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fx는 분명 x가 1인 상태에서 최고차 계수가 없기 때문에 p x-1, x-a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중근일 수 있지 않습니까? 중근이 돼버리면요 얘밖에 안 나와서 gx는 연속이에요. 불연속이 없습니다. 알겠죠? 근이 두 개는 있어야죠. 알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림 상황이 좀 많이 나와요. p가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1과 a가 누가 큰지도 좀 모르겠고 알겠죠? 아직 이런 게 좀 애매한 상태인 건데 그 다음에 이런 얘기했어요. 0보다 큰 범위에서 최대가 3이다. 물론 gx의 최대가 3이다. 그리고 x는 1에서만 불연속이다.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해봐야 되겠네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fx를 그려야 얘를 추론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gx를 그리려면 얘는 미분을 좀 해보는 게 낫겠죠? 그렇죠? 미분을 때려보면 g'x는 선생님이 이거 그릴 때 위에 거는 보통 미분한 식을 안 씁니다. 2차 함수는 그냥 그리면 되니까 알겠죠? 밑에만 뭐죠? 밑에 미분하면 2fx fx가 0보다 작은 범위 그죠? 양수는 어차피 원래 살아있을 거니까 됐고 알겠습니까? 일단 그러면 내가 fx를 그릴게요. 꼼꼼히 따지면 케이스가 4개입니다. 첫 번째 p가 만약에 양수라면 그림이 이럴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 여기 1a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서 범위는 안 쓸게요. a1 이렇게 얘기했죠. fx 그죠? gx를 추론해 보겠습니다. gx는요 봐봐 fx가 양수인 부분은 그냥 이거 살리래. 뭐야 탈락. 왜? 최대가 존재할 수 없어. 몰라. 그죠? 이해됐습니까? x가 양수인 범위에서 gx의 최대가 3이라고 했어.
근데 fx가 이렇게 생겼으면 양수인 부분은 원래 그림을 살려야 되는데 이쪽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쪽이 최대가 나올 리가 없잖아. 그렇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아니야? 이거 올라갈 거야 이렇게. 그렇죠? B가 아니고. 그렇죠. 이 말 때문에 탈락. P는 음수였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P는 음수입니다. 확정. 알겠습니까? 오케이? 제대꼴? P 음수입니다. P 음수면 fx가 이렇게 생겼다는 건데 마찬가지로 어떨지 몰라. 여기서 답이 나와야 되니까 꼼꼼하게 볼게요. 여기 1, A, 여기 A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 그렇죠? gx를 파악해 보면 뭐 이런 식이겠네. 여기서 는이 저기 위에 있으니까 gx 나는 gx를 그리는 거야. gx가 양수인 건 이렇게 생겼고 이거 그대로 똑같이 gx. 그죠? 그 다음에 이쪽 범위는 얘가 동함수가 되는 거잖아. 물론 두 배를 한 거지만 어쨌든 음수니까 동함수 두 배를 했으면 그죠? 지금 x는 1에서만 x는 1에서만 불연속이니까 gx를 그러면 여기 색칠해서 이렇게 왔다가 여기 어딘가에 감소하는 거야. gx 여기 있으면 이렇게 감소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감소할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감소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여기 gx는 감소야. 그리기 좀 애매하니까. 왜 우리가 지금 아직 g1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이걸 구해야지 뭘 알 수 있을 것 같겠죠? 두 번째 이야기. A보다 왼쪽은 감소하는데 x가 1에서만 불연속이니까 여기서 연속이 돼야 돼. 그럼 gx를 보면 감소하되면 안 맞겠지. 지금 그냥 GX. 그렇죠. 이 파란색은 gx입니다. 도함수를 알고 있으니까 도함수가 얘가 도함수야 gx에. 그죠? 오케이? 이 fx 쉽게 말하면 fx가 음수인 부분이 gx 도함수니까 이 범위에서 gx는 감소함수랑 사실 한 게 아닌 거죠. 알겠죠? 이해됐어요? 봐봐. 다시 합니다. 이거 이해 안 되신 분들 저 하나 좀 다시 볼게. fx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면 fx가 흰색입니다. gx는 fx가 양수인 건 그냥 그리고 그지? fx 음수는 이 양쪽이잖아. 양쪽에서는 gx를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릴 거냐면 지금 내가 여기 1 여기로 잡았어. 알겠죠? 어떻게 그릴 거냐면 fx가 음수인 범위에는 이게 동함수란 말이야. gx에. 그죠? fx가 음수니까 gx가 음수라는 건 g'에서 음수라는 건데 그럼 이 gx는 감소함수겠죠. 감소만 되고 있을 거야. 왜 G 프라임으로 넘어가요 갑자기? 봐봐. 얘를 바로 그릴 수가 없잖아. 네. 이건 2차니까 바로 그릴 수 있지만 얘를 못 그리잖아. 얘는 3차일 거니까 얘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내린 거야. 얘의 부호를 알아야 저 그래프의 개형을 알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얘를 그리려고 미분을 때렸어. 그러면 얘가 음수이기 때문에 이 자식은 감소함수일 거라는 거지. 아 네. 이해됐어요? 그럼 얘는 감소함수인데 중요한 건 1에서만 불연속이 돼야 돼. 그러면 요 A에서는 연속이 돼야 돼. GX가. 감소하고 꽂혔겠지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러면서 이쪽은 감소함수인데 그림이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고 모르겠고. 네. 알겠습니까? 이런 그림이 GX 그림일 거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봐봐. 여기서 해보면 여기였죠. 여기서 해보면 첫 번째 GX의 감소함수 이쪽은 그리기가 좀 애매한 보류. 알겠죠? 그런 상태에서 먼저 알 수 있는 건요. 요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요 점에서 만나는 건 GA가 얼마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GA가 0이 나는데 이게 파란색이 GX인가요? Y는 GX를 그리고 있는 거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봐봐. 이 그래프는 확정. 그럼 GX는 A, 0을 지난단 말이야. 근데 이쪽을 그릴 때 이게 감소하는데 얘가 결국 0에서 A, 0을 지나야 되니까. 오케이? 즉 여기에 A를 대입한 게 0이 돼야 되는 거지. 네. 이게 GX가 음수인 거니까. 그죠? 요 그래프 조식에 봐봐. 예식 정리하면요. 2배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fx dx 쓸게요. 얘가 0이 돼야 돼요. fx식 여기 있습니다. 2배 인테그랄 fx식 저기 있죠? p하고 빼고요. 0부터 a까지 x-1, x-a에 dx가 0이 돼야 됩니다. 알겠죠? 요거 어차피 p는 0일 리가 없으니까 요거 전개해서 계산하시면요. a 값이 나와요. a가 쓰인 기억에 0 또는 3 두 개가 나오더라고요. 오케이? 요거는 그러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해했어요? 문자가 두 개인데 어떻게 나와? 요 적분 아니야. 이 p는 0 되니까 사라지고. 그지? 얘 곱하기 얘잖아. 이 P가 왜 이러는 p가 0일 리가 없으니까. 그지? p는 최고치한 개수니까. 네. 얘가 0 될 리가 없으니까 얘는 무시하시고 얘가 0이 돼야 되겠죠. 아 네. 이해했어요? 요거 전개해서
적분대를 산수하시면 알겠죠? A에 대한 3차 방정식이 돼서 그냥 인수면 돼. 인수면 돼서 A가 0, 3 두 개 나옵니다. 알겠죠? 네. 상황 알겠습니까? 여기 상황은 A가 1보다 작은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0이라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이런 그림까지 밝혀져요. 알겠죠? 그 다음 나는 뭘 확인해야 되냐? 여기 오른쪽의 그림을 확인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얘가 연속인지도 확인해 봐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최대값이 3으로 고정되는 것도 확인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상황이 되겠습니까? 자, 지금 상황이 뭐가 되죠? 두 번째 이따 해석하고요.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왔냐면 gx의 그래프가 추론이 돼서 요점을 지나야 되니까 대입해서 연산했던 지금 fx a가 0이 나왔단 말이야. 즉 fx 식이 fx는 p 대 0이나 1 지나니까 x 마이너스 1인 것까지 알게 됐고요. 됐습니까? 지금 어디가 남아있냐면 오른쪽 그림이 남아있단 말이지.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자, 이 오른쪽 그림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최대가 3이니까 오른쪽 그림의 식도 얘인 거죠. 그죠? 그러면 얘가 감소함수니까 내가 g를 구해봐야 되겠네. 얘가 얼마인지 궁금하잖아.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g를 구해보면 g는요. g는 저기 넣어야 되겠죠? 여기 오른쪽에 있는 g를 구하는 거니까 밑에다 넣어버리면 2분의 인테그랄 0부터 잠깐만요 1까지 f t dt를 구하면 되는 건데 여기 위에 넣는 거 의미가 없는 게 위에 넣으면 1,0이야. 근데 F1이 0인데 G1이 F1이 0이니까 이해가 되죠. 오케이, 정확히 얘기 드리면은 G1 플러스를 구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정확히 말하면 여기 정확한 표현 쓰면 G1이라고 표현했으면 표현을 정확히 얘기하면요 G1 플러스를 구하는 거지 진짜. 네. 근데 G1은 0이야. 1,0을 지나죠. 얘는 여기 위에 해당되는 거니까. 알겠죠? 근데 감사합니다. 그렇죠. 여기 감사하는 게 여기에서 1을 대입한 값이 필요한 거지. 그게 부연속이 돼야 되고 최대가 3이 나오는 환경이 돼야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1을 대입한 높이 필요한 거죠. 이해됐습니까? 저기다 1을 대입하면 봐봐. 2에 0부터 1까지 요거 적분하면 되는 거잖아.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봐봐. 적분을 해버리면 잠시만 2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p 빼고 x-1 dx를 구하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이거 산수하시면 산수 어떻게 되냐? 들어갈게요. x제곱 마이너스 x니까 3분의 1x 3승 마이너스 2분의 1x 0이니까 0부터 1 2p에 바로하고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죠? 2p 곱하기 선수가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p가 됩니다. 일단 이렇게 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나온 상태입니다. p는 마이너스 3분의 1 p가 나왔고요. 그럼 봐봐. 얘가 아직 얼마인지 좀 애매하니까 양수도 애매하니까 그 다음 최대를 구하러 갈게요. 최대값이 3이려면 봐봐. 여기에 만약에 이 높이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림이 있다면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다면 이렇게 내려갈 거는 이렇게 감소함수니까 gx는 그쵸?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최대가 되려면 그림이 이러면 안 돼. 여기가 최대가 될 거 아니야. 여기 빵꾸 뚫려 있으니까. 최대가 있으려면은 얘가 아마 이렇게 위에 있으면 안 되고 얘가 좀 더 이렇게 올라가서 이쪽에 빵꾸 뚫려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이 돼야 되겠죠. 그죠? 뭐 이런 상태 그림이 돼야 최대가 존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려면 봐봐. 여기 있는 여기 x가 2분의 1일 때가 최대겠죠? 맞아? 이거는 fx와 식이 똑같은 거니까 fx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한 게 최대일 거 아니야. 그쵸? 즉 최대를 구하면 최대는 f 2분의 1을 얘기하는 것인데 집어넣어버리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p가 3이 돼야 돼서 p가 마이너스 12가 나오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p가 마이너스 10이면 여기 값이 4가 돼버려요.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게 봐봐. 요 그래프는 꼭대기가 3이 맞는데 이 우극한값이 4로 나왔기 때문에 얘보다 위에 있어요. 여기. 이상하게 말이 안 돼요. 그럼 뭐가 말이 안 돼? 최대값이 3이라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죠? 여기가 3인데 그치 4까지 나와버리면 최대값 존재하지 않는 거죠. 얘는. 오케이? 얘는 탈락이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답이 되느냐? 두 번째 케이스가 이런 거야. 두 번째가 여기 2번 P는 음수인데 두 번째 케이스가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A이고 여기가 2인가 봅니다 라는 거죠. 이 A1의 크기를 우리가 저렇게 했으니까. 이해되겠어?
다시 한번 봐봐. 이게 뭘 한 거냐면 A가 여기 박혀있고 1이 여기 박혀있으면 여기는 똑같은 그래프인데 여기가 연속이 돼야 되니까 그래프가 감소하다가 딱 꽂혔을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 있는 좌극한에다가 우리가 A를 대입한 결과가 0 돼야 되니까 그걸 풀었더니 A 값이 0이 나와서 최대값 가지고 P를 구하고 오른쪽이 우극한 체크해봤더니 얘가 4가 나와버려서 탈락. 왜? 4는 3보다 커버리니까 최대가 3이 될 수 없는 거죠. 자 그럼 일로 가볼게요. 얘 보시면 마찬가지야. 나는 GX를 그리겠습니다. GX를 그리면 이번에는 봐봐. fx식은 똑같아. fx는 p배 x-1, x-a인데 지금은 이제 a가 1보다 크다는 가정을 푸는 거죠. 왜 3이? 이거 3입니다. 이거 봐봐. 위로 올리면 이렇게. 요거는 그냥 fx. 물론 파란색은 gx 그래프지만 알겠죠? 마찬가지로 봐봐. 여기는 색칠이 되어 있고요. 나 지금 파란색은 y는 gx를 그리는 거야. 근데 양수인 건 fx 똑같은 거니까 냅두고 그 다음에 이쪽이랑 이쪽은 또 감소하면 돼 어차피. 알겠죠? 감소인데 여기는 어떻게 돼야 돼? 연속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연속이 이렇게 가야지 쭉 감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A보다 큰 정확히 얘기하면 G A 뿔이 0이 돼야 돼. 아까 윤성할 때는 정확히 표현하면 GA는 위에 대입하는 거니까 표현은 A 뿔이 맞는 표현인 거죠. 그렇죠? GA 뿔은 어디다 구해? 여기 A를 대입한 값이잖아. 그렇죠? 결국 여기에서도 얘가 성립하려면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2fx dx가 0이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왜? a뿐만 아니라 g나 여기서 연속일 거 아니야. 근데 왜 저기서 연속이야? 1에서만 불연속이니까. 문제 조건이. gx는 x가 1에서만 불연속이었어. 아, 그럼 여기 1에서 불연속일 건데 a에서 연속이 돼야 되니까. 이해됐어요? 됐습니다. 그러면 얘를 그대로 적용한 식이 여기 있으면 푸거 여기식 있을 거란 말이야. 3이라는 거야. 이번에 a가 3이라는 게 나와요. 오케이? 네. 그럼 얘가 3이 돼버리니까 fx이 나와버렸죠? 그죠? 이쪽 그림은 아직 밝히지 못했으나 어쨌든 여기 가운데 높이가 x가 2일 텐데 그 높이가 얼마가 돼야 돼? 3이 돼야 많이 맞을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여기 있는 f2가 3임을 적용해 보면 2 넣어버리면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p가 3 p가 마이너스 3이 돼서 fx는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뭐 이것 말고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정답일 텐데 확인을 정확히 하려면 뭘 구해야 돼? g1 마이너스를 구하긴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게 어디 있는지. 그죠? 얘를 구해보면은 뭐 인테그랄 저기식에다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두 배의 ft dt를 해봐야 되겠죠. 왜냐면 음수 나오죠. 음수 나와서 밑에서 뭐 이렇게 되는 그림이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3이랑 연계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확인이 될 뿐인 거죠. 그럼 fx 보여지고 문제 끝나는 그런 문제였다. 알겠습니까? 어려운 문제죠. 이거 킬러급이야, 킬러급. 이 정도면은 킬러입니다, 킬러. 알겠죠? 아주 어려운 문제니까 네. 학습용이죠. 꼼꼼하게 논리적 판단을 잘 해봐라.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손대 쓰는 여러분 11번 간단하게 유명하고 혹시 이거 겉에 사각형 땄습니까? 옛날에 배운 적이 있는데 그죠? 네. 그러면 다 바로 튀어나오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잘 풀 수가 없고 이게 혹시라도 이거 못하는 친구도 있으면 여러분 네, 혹시라도 이게 또 기존식으로 잘하고 있네요. 잘했고 이게 이렇게 이 정사각형이 박혀있는 문제에서 해결책은요 여기를 겉으로 다 이으세요. 이게 다 합동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예, 이런 폼이 있어. 정사각형, 좌표의 정사각형 이렇게 다른 거야. 다 잘라야 돼. 합동이잖아. 이거 말고 방법 없어. 방법 있죠. 근데 이게 제일 쉽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접근하시면 되게 잘 보일 거니까 혹시 못 풀치고 있다면 저렇게 싹 그어서 한번 체크해봐. 저희가 합동힘을 이용해서 접근해봐. 그 다음 질문. 10번입니까? 어렵죠. 네. 이번에 수요 문제가 확실히 빡센 것들이 좀 출제될 것 같습니다. 10번 가보시죠. 10번입니다. A1이 그 점화식을 여러분이 써봐야겠죠. A49. 이거는 선생님도 밝히는 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짜증나는 문제였습니다. 2. 어디 가는 거죠? 실제로 선생님이 풀 때 이거 써놔요. 이렇게 헷갈리니까. 쭉 가서. A24와 A26까지 돌고 이렇게. A25가 1인 게 밝혀지죠. 그 정화식으로 내가 써놓은 거야. 이렇게 실제로. 그 다음에 S49는
49겠구나. 여기까지 적어놨습니다. 이러고 보니까 이렇게. 그죠? 이 정도를 내가 이거를 기본부로 세팅해놓은 거야. 알겠죠? 문제 풀다가. 알겠죠? 그런 다음에 근데 돈은 어떻게 알아? 봐봐, 네가 봐봐. A1부터 띠리리 다 더하면 그지? 다 더하면 돼. 49랑 계산하면 되겠지. A1, A2, A3 쭉 A24, 25, 26, 27, 28 25가 1인 건 어떻게 알아? 거기 25 넣으면 돼. 25, 25 넣으면 2A25가 50. 네. 요거 대입 안 해봤다는 거지. 풀려요. 됐습니다. 아직 안 풀었구나. 풀면 다 대입해봐. 이건 금방 나와. 이것도 해야지.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 어떻게 풀어. 그죠? 들어놓은 대입하시면 금방 나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얘가 지금 시그마 N은 1부터 24까지 또 SN이야. 이 그지 같은 거 최근에 이걸 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깔기가 좀 애매합니다. S1, S2 뭐 약간 애매하단 말이야. 자꾸 보류. 얘가 SN이 하면 속이 좀 애매하니까 보류. 그런 상태에서 이제 기억부터 힘든 거야. 기억 A49는 1이다. 그러면 이건 뭐 그죠? 얘가 1이니까 1이겠죠. 그죠? A49는 1인 건 뭐 쉽게 파악해보고요. A1 1이니까 1이겠죠. 기억 됐고 기억이 힘들 수 있죠. 49는 1이고요. S47에서 S2로 얘도 뭐 쉽죠. 얘 뭔 소리예요? A3부터 출발하는 얘기 아닌가? 그죠? A46을 지나 A47까지 가야지. 요거 그런 얘기잖아. 그쵸? 그죠? 얘가 말하는 A40, S47, S2를 빼라는 건 요거죠. 요거 한번 구해라 이 말이죠. 외치는 상태를 보면요. 다행히 세팅이 맞습니다. 그죠? 세팅이 맞아요. 3과 47 합. 그죠? 2 합 2. 몇 개야 이거? 개수가. 얘한테 빼면 44, 한 개 추가. 45개네요. 그죠? 45개면 둘둘 2가 되면은 45개라고 했지. 22가 나오고 가운데 한 개가 A25겠지. 얘 1이니까 나오죠. 1이니까 23이겠네요. 그쵸?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이겁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저를 왜 세팅이 저렇게 돼? 봐봐. 잠깐만요. 잘못 보였다. 44죠. 45. 45. 봐봐. A3 더하기 A47이 우리가 쓰고 있죠. 2. 네. 4랑 46, 2. 네. 이거 규칙을 얘기하자면 얘들이 하면 50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하면 2, 2, 2, 2 되겠지 이렇게. 그건 이해했는데 왜? 가운데 한 개 남겠죠. 네. 총 45개니까. 한 개가 누구야? A25. 그죠? 그럼 2가 22개, 가운데 한 개. 네. 응, 가운데 한 개 25, A25 1. 그 다음은 45. 오케이? 네. 됐어? 그건 이해했는데 뭐 얘기하는 거야? 왜저 시계 저렇게 잡아요? 아 이거 니은이야. 문제 봤어? 너 지금 문제를 안 봐서 내가 좀 빨리 읽었구나. 문제 봤어. 네. 니은의 질문 이거잖아. 네. 이게 이거 아니냐? 왜요? 야 이 자스가 1부터 47에서 네. 1부터 2를 빼면 3부터 47까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우리 여기서 아직 SND에서 강조하는 예. 그 수열이 안 보이는 거야 지금 알겠습니까? 수식을 보지 말고 뒤에 나열되어 있는 수열을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알겠죠? 이 문제 뭐 킬러는 디귿입니다. 디귿 시그마 N이 1부터 쌤 또한 이 디귿을 밝혀내는데 시간이 많이 쓰이긴 했습니다. 이거 조금 안 되는데 얘가 얼마냐 나왔어 그죠? 쌤이 결론적으로 이걸 잡아낼 때 일단 우리가 24까지 합을 아니까 이 뉘앙스는 분명 있어요. 이 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S1, S2 이런 것들 어쨌든 A1, A2 얘네들 얘기고 그죠? 얘는 49까지 합이니까 이로 넘어간단 말이야. 그쵸? 그럼 내가 이거를 봐봐. 어쨌든 쟤는 이제 S1부터 S24, 얘는 S25부터 이제 막 올라가는 상태다 보니까 알겠죠? 이거를 S49부터 정리를 해봤어. 얘 49란 말이야. 그죠? S48은요? 49에서 A49를 뺀 걸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요거 쉽잖아, 그렇지? 오케이. 지금 이 큰 숫자를 빨리 절로 넘겨야 돼. A1 쪽으로. 그래야 얘랑 한번 연계질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했냐면 A49는요. 봐봐. 저기에 A1 더하기 A49가 2인데, 그죠? A49는 2-A1이라 표현이 가능하겠죠. 이해됐습니까? 걔를 방금 넣었어. 그랬더니 이렇게 됐는데 49-2-A1이라서 이게
47 더하기 A1 튀어나오더라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알겠습니까? 그러면 S47은요? 마찬가지야. 지금 S48에서 47 더하기 A1에서 그죠?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A48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A48 뺀 게 1일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면 얘가 또 2-A2란 말이야. 그죠? 48은 A2와의 경계인가? 이렇게. 그죠? 그러면 집어넣어버리면 47 빼기 2가 돼서 45 더하기 A1, A2가 나오더라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모양을 나는 계속 두들기긴 했는데 지금 쓰고 있는 이 쓰기를 처음에 잡은 건 아닙니다. 처음에 산수를 했다가 아니면 앞에도 내가 여기를 49부터 하나씩 뺐다가 뭐 이렇게 여러 개의 표현을 쓰다가 똑같은 식인데 표현이 자꾸 안 잡혀서 알죠? 그러다가 이제 이쪽에 숫자를 넣어버리고 이렇게 잡았더니 여기가 X이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네. S49가 49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 뭐라고? S49. 뒤지라고 문제 아니어서 이거 다 더하면 49야. 네. 너무하니까 S46은 나는 40%가 따로 적는 거. 여기만 들어봐. 또 여기에서 또 진행하면 뭐가 되겠어? 43 더하기 A1, A2, A3가 나오더라고. 이해됐습니까? 결국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쭉 내려가면 이거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잠깐만 나도 헷갈려. 얘도 다시 두죠. 그러면 쟤랑 엮어치려면 S25까지 가야 되는 거지. 그죠? 왜냐 봐봐. 그러면 얘가 지금 24까지 합이니까. 그럼 잠깐만 얘가 20 빼는 거니까 얘가 몇 칸 오는 거야? 21칸. 그죠? 그럼 20 빼면 40 뺐을 거야. 딱 1이야 1. 그죠? 플러스 A1부터 A2를 지나서 어디까지 하느냐면 A3 둘이 합이 49, 둘이 합이 49, 둘이 합이 49, A24까지. 상황이 됩니까? 오케이? 네. 결론을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봐봐. 깔끔하게 쓰면요. 아, 결국 이런 거네. S49는 49 냅두고요. S48은 47 더하기 S1. S47은 45 더하기 S2. 머리 다른 거죠, 이렇게. S46은, 특이한 소리죠. 43 더하기 S3 갑니다. 쭉 가서 S25는 1 더하기 S24가 되더라고. 알겠죠? 그럼 결국 여기 내가 뭐랄까 시그마 n이 1부터 49까지 Sn은요. 봐 자를게요. 시그마 n이 1부터 24까지 Sn 하나 잡고 플러스 S25가 아니라 S40 그랬어요. 시그마 n이 25부터 48까지는 이 규칙을 쓸 거고요. Sn 더하기 S49를 떼자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나와 있어. 마이너스 100. 그쵸? 얘는 뭐야? 이것도 더하는 얘기잖아. 그쵸? 1부터 3, 5 이거 등차수의 합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홀수의 합은요 제곱수긴 해요. 제곱수라는 게 그쵸? 얘가 두 개의 홀수의 합은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으로 됩니다. 제곱수의 합은 알겠습니까? 뭐 등차하고 보여도 되고 알겠죠? 개수가 몇 개냐면 개수 몇 개예요? 24개잖아. 이거 다 더하면 24의 제곱이야. 홀수들이 원래 그래. 제곱수야. 홀수는 알겠죠? 그래서 요거 다 더하면 얘 구할게. 요거 다 더하면 24의 제곱 더하기 요거 다 더하면 마이너스 100. 얘는 49. 여러분 이제 요거 구하라는 값이 나오긴 합니다. 아시겠죠? 풀이자의 확실히 많이 긴 그런 문제였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넘어오겠습니다. 그래서가 지금만 일어나라. 그리고 그나마 좀 딱 상황 체크만 정확히 잡아줄 만한 포인트들 위주로 하고요. 태용아 너 뒤쪽에 질문 있냐? 없어요. 없고. 다음에 풀어본 친구들이 질문 있습니까? 풀어 문제들. 12번.
오케이. 12번 같이 가고요. 오케이. 12번 12번 보시죠. 그 다음 푼 친구들은 질문 없고 알겠죠? 여러분 내가 이 개별 얘기할 때도 많이 하고 수업 때도 많이 했지만 이 사설 이런 문제들은 항상 얘기하지만 자기가 도전한 문제에 집중적인 해석을 하시고 알겠죠? 수업 때 이해한 거 복습 열심히 하시고 그 복습이 일단 0단계에서 1단계로 끌어올려주는 1단계를 2단계로 바꿔주는 기본 공부는 될 거니까 자기가 뭘 안 했더라도 알겠죠? 그 공부를 꼭 하시고 손댄 것들은 확실하게 자기 풀이까지 잘 분석하세요. 자 12번 가볼게요. 12번입니다. 얘는 잡을만 했는데 정도의 표현이 좋을 것 같다 이거죠? 쉽지 않았다.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긴 한데 잡을만 했는데 뭐 이런 문제였습니다. 보시죠. 근데 저 원C랑 ABC의 C랑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네. 다른 거예요. 알겠죠? 다른 건데 이거는 원에 대한 표현이니까. 근데 다르다라고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 쓰는 좋진 않죠. 알겠죠? 볼게요. 자, 원이 있습니다. 자, 문제 같이 볼게요. 아니면 친구들 같이 봅시다. 천천히. 원C가 있고요. 반지름 2대요. 당연히 사인 법칙 생각나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때 내접하는 사각형 A, B, C, D가 일단은 아무 데나 그려야죠. A, B, C, D 그려요. A, B, C, D 아무 데나 그려놔. A, B, C, D가 A, B, C, D가 있습니다. 아무 데나 그려놓고 얘가 말하는 거 가야죠. 얘가 BC의 길이가 루트 15다. BC가 루트 15다. 알았어. 그리고요. 사인 ADB와 ACD 이런 거 이제 쌤 항상 이렇게 합니다. 사인 ACD, ACD 이거 알파 이렇게 쓰는 편이고요. 사인 ADB 복잡하니까 ADB 베타 그죠? 이런 상태에서 얘가 지금 사인 베타분의 사인 알파가 3일입니다. 요거는 뭐 방향성이 있죠 사실 그죠? 어떤 방향성 사인 알파는 3 사인 베타라는 건데 이건 사인의 비율을 주는 거죠. 사인의 비율은 길이 비를 잡으라고 주는 거죠. 요거는 이제 기본으로 있어야 돼. 사인 알파 잠깐 볼까요? 사인 알파 요 삼각형인데요. 이 사인 알파에서 원의 내접 이게 외접은 맞죠? 오케이. 그럼 이 사인 알파는 2r분의 4분의 AD의 길이와 같을 것이고 3 곱하기 그렇죠? 사인 베타는요? 베타가 삼각형 오케이. 얘도 이제 외접은 이게 맞죠? 사인 법칙에 의해서 2r분의 AB죠, AB.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AD의 길이는 3배 AB랑 같다. 이거 주는 거야. 이거는 이제 기본 해석이죠. 해줘야지. 알겠죠? 사인의 비를 주는 건 길이 잡으라고 주는 거야. AD가 그림 잘 그렸네. 요거를 A를 할게요. 요거는 3A 합시다. 이걸 준 상태입니다, 일단. 됐나요? 오케이. 사인을 해결봤어, 이제. 그 다음 넘어가야지. 알겠죠? 아직 내가 루트 15를 해결해보지 않았고요, 아직은. 그죠? 그리고 반지름도 잘 써먹잖아. 얘기를 하고 갈까? 그죠? 선생님이 끊는 게 중요한 거니까. 내가 놓친 게 하나 있네요. 각을 잡아서 얘기할 수 있다. 루트 15를 쓰지 않았는데, 봐봐.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이를 안다는 것은 이 각을 안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게 선생님이 어떤 표현과 비슷한 거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정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돼. 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삼각형이 있어. 세 변의 길이가 나와 있어. 그러면 세 각을 알고 있는 거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알겠죠? 이 외접원이 나온 상태에서 이 변의 길이 하나 줬어. 걔에 대한 원주각은 다 알고 있는 거죠. 사인 법칙을 때리면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필요하다면 쓰면 되는 거야. 세타는 아는 거라는 거지. 알겠죠? 그런 상태에서 자 이어가 볼게요.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이 17이다. AB 제곱. 얘 제곱 더하기 AC 제곱. 여기 뭐 잡죠? B로 잡죠?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17이다라는 주어졌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끝난 게 봐봐. 이미 우리가 세타를 알고 있다 정보를 미리 적어놨다면 바로 뚫리는 게 봐봐. 사인 세타부터 구하시고요. 사인 세타는 이 삼각형에서 그죠? 사인 법칙 2r분의 루트 15 그죠? 이걸 통해서 세타짜리 삼각형을 만드시면 4, 1, 루트 15 나오거든요. 오케이? 코사인 세타가 4분의 1이겠죠? 그죠? 코사인 법칙 때리고 얘랑 연립하시면 A랑 B가 나와버려요. 알겠죠? 그럼 A가 쌤이 기억을 얘가 1이고 얘가 4인가 나오더라고.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이게 4가 나온 순간 이 문제가 뚫려버리는 게 반지름이 2인데 얘가 4라는 게 얘가 지름이란 소리예요.
뭐 쓰인 그림이 잘못됐지만 알겠죠? 요 코사인 때리면 지름 나와버려서 이게 지름이면 여기 직각이고 직각이라서 나머지 길이가 나와버립니다. 그럼 그뭐 그렇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정리가 조금 잘못 가거나 뭔가 캐치를 못한 친구들은 저 세타를 잡아내지 못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왜 세타를 구하는 뭔가 좀 더 강한 뉘앙스는 없기 때문에 알겠죠? 여러분들이 외접원과 변의 길에서 각을 잡아내고 들어왔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쉽게 들었겠죠? 알겠습니까? 쌤도 지금 1차 설명할 때 BC가 루트 15인 거를 그냥 넘어가긴 했어. 그럼 안 되는 거지. 알겠죠? 물론 이제 이 그 다음 힌트를 적으면서 이 선을 그었기 때문에 보이는 거죠. 알겠죠? 그냥 사각형만 있고 여기 루트 15 봤으면은 이게 아직 이제 이런 걸 바로 잡아내는 그림이 안 나와 있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사인을 그리면서 선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러면 네. 사인 법칙가 연동이 되겠죠. CD 제곱이 왜 7이에요? 8 아니에요? 뭐 제곱? CD 제곱 답이. 나 모르겠어. 근데 저게 지름이면 저게 직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 그지? 3 나오네 봐봐. 직각이라는 거니까 이게 빗변이야. 제곱 마이너스 제곱. 16 마이너스 9. 루트 7. 7. 이렇게 있네요. 그죠? 그런 문제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풀이하지 않은 친구들도 가볍게 얘기할 만한 문제 하나만 체크하고 마무리합시다. 14번 읽어봐봐. 안 푼 친구들. 요거는 예전에 또 평가 기출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우리가 4회차 되니까 한 번 좀 나오네요. 14번 한번 쭉 읽어봐봐. 뭐 풀이 필요 없어. 이거는 이 문제의 핵심은 읽고 3분이면 이게 끝나니까 이게 기억나는지 한 복습 한번 하자 정도입니다. 봐봐요. fx 3차 나와있고 문제 읽어봐봐. 이것을 이렇게 풀면 되죠 라는 게 보이냐는 거야. 이거는 방향성이 있는 문제니까 여기까지만 인정 안 합시다. 문제는 어떻게 풀 거야? 연습한 풀이 방식 보이십니까? 기억 안 나요? 이런 거 한 번쯤 경험 있으실 텐데 일단 4gx 그냥 쌤이 정리해 볼게요. x 마이너스 이건 뭐 복수형 오분입니다. gx는 4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 일단은 뭐 gx는 구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겁니다. y는 gx와 y는 요 상황만 이해해도 공부가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얘 둘과 이 범위에서의 교점이 존재하게 해라 이 말이잖아. 그죠? 맞습니까? 우리가 되게 물어봤는데 우리는 뭘 모른다? gx를 그릴 수가 없죠. 알겠죠? 어떻게 하면 돼? 문제를 바꿔야지. 어떻게? fx로. 아니 못 풀 거 아니야. 알겠죠? 우리가 할 일은 이거 찾는 건 이해됐죠? 문제 읽었습니까? 네. 이 범위에서. 그죠? 근데 이건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 fx의 길이 풀어야지. 그러면 요 문제를 정확히 fx로 문제 바꾸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 여기 있는 모든 x, y를 바꾸면 되겠죠. 자, 얘를 x에 바꾸면 y는 fx가 되겠지. 이게 x에 바꾼 거야, 그렇지? 얘 x에 바꾸면요? x는 4분의 1y 마이너스 2분의 1 될 거니까 정리하고 갈게요. 4분의 1y. 그러니까 이런 정리를 빼란 말이에요. 이렇게 따로 푸세요. y는 4x 더하기 2입니다. 직선이 바뀌었죠, 그렇죠? y는 4x 플러스 2입니다. 그죠? 그러고 뭐도 바꿔야 돼? 그 범위. 그렇죠. 범위 안 바꿔서 틀리는 사람도 많아요. 알겠죠? 이것도 바뀌어야지. y의 범위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y가 마이너스 6사일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면 봐봐. 여기에서 x가 마이너스 6까지면 요 놈의 치역을 구해야 돼. 치역. y의 범위가 뭔데? 마이너스 넣었을 때. 마이너스 2 집어넣어버리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부터 y가 6 집어넣어버리면 2분의 3이니까 1. 여기에 정의역은 x가 되죠. 됐습니까? 이 문제 풀면 정답. 이거 풀 때도 그냥 합치는 게 낫죠. 따로 되는 거거든요. 합쳐서 fx는 4x 플러스 이거 한 다음에 넘기고 k만 떼서 이렇게 그린 다음에 움직이는 게 낫겠죠. 알겠습니까? 그런 문제였습니다. 알겠죠? 봐봐, 요거는 요 이야기로 공부는 충분해요. 진행하는 건 다 할 수 있으실 거기 때문에 이 역함수에 대한 연동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줘야 되겠죠. 원래 fx를 풀고 가야 돼. 아니면 못 풉니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해보면서
문제를 마무리해 봐라 알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네.